됐죠? 준비되셨죠? 자,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전반적 과정을 배웠고요. 그 시간 순서에 따른 과정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를 이제 그 수소 헬륨까지 만든 거 거기까지 했었죠.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지각과 생명체 있죠, 여기.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뭐냐를 볼 텐데, 출발점은 이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낚이기 딱 좋아요. 수소와 헬륨의 구성 비율은 낮아요. 그런데 얘네들보다 무거운 원소의 구성 비율이 높아요. 지구와 생명체가요. 그러면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얘네들이 원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하나 하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질량 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철이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규소. 그러니까 1, 2, 3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에서 안 틀려요. 그 다음 사람의 주요 원소 보시면 여기 산소 있고, 탄소 있고, 수소 있고, 질소 있고, CHON 이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우주 초기는 수소와 헬륨, 앤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구성 원소를 갖고 있는지, 어찌됐든지 간에 수소와 헬륨의 가벼운 건 우주 초기의 질량비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체와 지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다라는 얘기죠. 많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소가 생성됐답니다. 그럼 이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틀리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원시자 붙은 거랑 안 붙은 게 나와요. 원시자 붙은 거랑 안 붙은 거. 원시별, 별. 원시태양, 태양. 원시지구, 지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원시자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의 차이가 뭔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양 틀려요. 알겠죠? 원시 별이냐, 별이냐. 원시 태양이냐, 태양이냐. 원시 지구냐, 지구냐가 차이점으로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이제 거기서부터 볼게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별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일단 여러분 그 시크릿 노트 보시면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9페이지 그림에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9페이지 그림에는 얘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책에는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교과서마다 이거 순서는 그 나누는 구분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책은 3개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짜리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이 탄생하는 곳이 어디냐? 별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성간물질이 밀집된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 즉 성간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맞는데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분자운동이 활발해서 얘네들이 핵융합 반응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별의 탄생 과정에서 성운 내부에서 원시별이 생성되고 온도가 더 올라가서 별이 됐다가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번 보자 이거지. 자, 성간물질.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주를 만들고 남는 나머지 찌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들 사이에, 정확히 얘기하면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새끼들이 수소와 헬륨이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98% 정도, 그 다음에 먼지가 약 2%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얘는 이 성간물질은 가스나 기체나 얼음, 먼지 이걸로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성운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성운이라는 말은 얘랑 틀리시면 안 돼요. 성단이라는 말과 간략하게만 정리할게요. 완전히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일단 성운이라는 말은 성간물질의 모임이에요.
성간물질 모임. 성단은 별들의 모임입니다. 틀리면 안 돼요. 성운과 성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성운을 다시 종류별로 나누면, 이름은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얘가 방출성운, 반사성운, 이름만 그냥 알아두세요. 아, 그런 게 있나 보구나. 그 다음에 암흑성운,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성운의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단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산계성단, 구상성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 용어 정리 하나만 하면요, 산계성단은 여러분 젊은 별이에요. 젊은 별. 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구상성단은 늙은 별이야. 자, 그럼 내가 이거 특징을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산계성단은 퍼져 있는 젊은 별이고요, 구상성단은 뭉쳐 있는 늙은 별이에요. 그럼 젊은 별하고 늙은 별하고 온도는 누가 높겠니? 얘들아? 젊은 별하고 늙은 별하고 뭐가 온도가 높겠어? 젊은 별. 그럼 온도가 높으면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뭐?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색이라고? 파란색. 그죠? 파란색 계열이 되겠지. 그죠?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간 거예요. 원래 중학교 때 여러분이 다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 첫 번째, 성운 만듭니다. 수소와 헬륨의 성간물질이 모여서 밀도가 큰 가스 그룹이 되고, 이걸 성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력 수축해서 여러 개의 성운을 만듭니다. 그렇다가 원시별을 만드는데, 이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뭐 한다? 중력 수축합니다. 중력 수축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겠지. 요걸 원시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시별의 에너지원, 이러면 중력 수축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됐죠?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새끼가 모이다 졸라 뜨거워져가지고 뭘 하느냐? 중력 수축을 해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때서부터 핵융합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면서부터 별이라고 불러요. 그럼 수소하고 헬륨 중에 누가 더 많냐? 수소하고 헬륨 중에 누가 더 많아? 수소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수소가 먼저 핵융합 반응하겠지. 많으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는 별, 모두 다 똑같이 시작하는 별, 이걸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이걸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별의 에너지원은 핵융합 반응입니다. 됐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이고 별의 에너지원은 핵융합 반응인데, 그 중에서도 야, 너네들이 지금은 팔다리 얼굴 모양 있고 얼굴 보면 다 다르지만 원래 엄마 뱃속에서는 딱 수정란 이거 아니었어? 맞잖아. 다 똑같잖아. 이걸로 시작했잖아. 그지?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으로 시작한 거 맞지? 그러니까 모든 별들도 다 베이비별이 있다고. 처음 시작하는 별. 그게 뭐야? 주계열성 별이야. 됐습니까? 그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주계열성부터 하나하나 별의 진화 과정을 알아보자 이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주계열성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조금만 내려볼까요? 자, 주계열성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계열성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는 그 정도의 난이도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계열성입니다. 처음 스타트. 자, 주계열성의 키워드 첫 번째, 수소핵융합 반응입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수소 원자 핵이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는 거야.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합치는 거예요. 이거 핵합성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핵합성은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서 원자 핵을 만드는 과정을 이걸 핵합성이라고 하는 거고, 핵융합 반응은 원자들이, 즉 가벼운 원자가 무거운 원자로 합쳐지는 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요따우로 되는데, 다시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자, 수소 1에 1짜리, 헬륨 2에 4짜리 만들어요. 됐어?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 이 위에 쓰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 질량수.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질량수는 항상 보존돼요.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4지. 그러니까 여기에 4를 써줘야 되겠지. 즉 수소가 4개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가 뭐다? 질량수 보존 법칙. 이게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핵융합 반응이든지 간에 질량수가 일정하게 보존돼야 돼요. 됐습니까? 반드시 정리 두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쓰는 숫자가 뭐예요? 뭐야? 여기 원자번호 양성자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양성자니까 얘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야. 플러스 값. 근데 잘 들어 얘들아. 여기 지금 전하량 보존되니 안 되니? 이거는 플러스 4고 이건 플러스 2잖아. 그럼 여기에 원래 뭐가 붙어야 된다? 양성자 2개가 튕겨나와야 돼. 됐어요? 근데 그건 뺄게요. 왜냐면 그것까지 하면 대가리 터지실 것 같으니까.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되는데 내가 이거 양자역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의 전체 질량 있죠. 반응 전의 질량, 즉 수소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 헬륨의 총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이 안 돼요. 양자역학으로 가면. 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며. 그럼 가만히 있는 새끼랑 움직이는 새끼랑 질량이 달라진다며. 그러니까 질량은 보존될 수가 없다고. 에너지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반응 전의 총 질량이 살짝 크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두 물체의 질량 차이, 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는 거야? 질량 결손. 맞죠? 이 질량 결손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연한 E는 mc². 이렇게 에너지로 바뀌어서 어디로 가느냐? 요 뒷공댕이로 에너지가 반짝반짝 나옵니다. 이거지. 그려 안 그려? 맞죠? 그래서 별이 빈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 물리 1에 나오는 핵융합 반응하고 핵분열 반응에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개수 맞추는 문제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 위에 숫자만 맞추시면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쫄지 마시고. 아, 그렇다라는 거 개념 정도.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대로 써있죠. 반응에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분명히 내가 여기 있잖아요. 다 써있어요. 다 써있어요. 그죠? 여기도 에너지 방출 다 써있고. 그죠?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용어 정리도 해두셔야 됩니다. 질량 결손만큼 줄어든 질량이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고 방출된다. 됐죠? 이게 수소핵융합 반응, 즉 주기혈성 변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됐죠? 두 번째 키워드는 힘의 평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힘의 평형이야. 이 힘의 평형의 의미가 뭐냐면 얘네들이 수소핵융합을 통해서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죠.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한다고 이게 내부 압력, 즉 기체 압력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 내부 압력은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기체의 압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커졌기 때문에 팽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턴 아저씨가 얘기했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그럼 안쪽에 질량이 있는 새끼들이 얘네들끼리 서로 땡기려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중력이라고 해주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가 만유 인력을 일반적으로 중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중력은 별의 질량에 의해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다 이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심 쪽으로 수축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단 말이야.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 크기는 어떻다? 일정하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바깥으로 팽창하는 기체 압력과 안쪽으로 수축하는 중력이 똑같기 때문에 주기혈성의 별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됐어요? 됐죠?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기혈성으로 보입니다. 거의 98%, 97%까지. 즉 만약에 별이 100세까지 산다면 거의 99세까지는 주기혈성으로 있다가 나머지 1년이 진화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거의 배비별로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만 더 추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 뭐? 요거. 주기혈성의 수명. 요거 하나만 추가되면 이제 끝이야, 다. 수명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핵융합 반응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형차하고 대형차 있죠? 그죠? 소형차하고 대형차는 기름이 조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 기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새끼가 소형차겠어, 대형차겠어? 대형차일 거 아니야. 훨씬 더 많이 태워야 되니까. 마찬가지야. 질량이 크면 클수록 훨씬 빨리 타. 그러니까 빨리 뒤져.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총 4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혈성별은 잘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모든 별의 시작점은 주기혈성부터 시작이야. 됐죠? 그럼 이 새끼들이 이제 진화해서 갈 거란 말이죠. 됐죠? 그게 어떻게 진화되어 가는지 보자 이거죠. 여기 하나하나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 내가 뒤에서 다시 또 정리해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 순서대로 하나하나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질량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진화 단계를 질량에 따라 나눠보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은 태양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무조건 별은 주기혈성 시작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를 융합해서 헬륨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봐야죠, 우리가 이제. 그럼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이후에 잘 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헬륨 핵이 되면 이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무슨 얘기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핵융합 반응을 멈춰요. 스탑! 됐어요? 그래 놓고 이때 중심부는 어떻게 한다? 수축해서 온도를 올려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바깥층은 가열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별이 팽창해서 크기가 커져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까지 딱 하다가 얘를 멈추면 얘네들은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바깥에 거는 팽창해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안쪽에 헬륨만 쌓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얘는 팽창했기 때문에 크기가 커졌지. 그리고 안에는 수축하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면 얘네가 뭘 하느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됐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탄소와 산소까지 만듭니다. 여기 때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지. 즉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요때를 적색 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얘가 바깥이 팽창해서 커졌어. 그럼 크기는 커졌지? 그럼 온도가 떨어졌지? 그리요? 안 그리요? 온도가 떨어졌지?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 파란색으로 보여? 빨간색으로 보여? 빨간색. 여기 봐. 크기가 커지면서 온도가 떨어져서 얘가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적색 거성, 커졌다 그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한다 이거지. 됐어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까지 만듭니다.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은 뭐냐? 헬륨. 방금 우리가 봤어요. 2에 4짜리. 이 새끼를 탄소를 만들게요. 6에 12짜리 만듭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질량수는 보존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헬륨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 끝. 이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고 계시면 반응식에서 쫄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반응식을 다 외워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반응 전의 질량과
헬륨의 질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탄소의 질량을 봤을 때 당연히 이 새끼가 크겠지. 그러니까 요 두 개에서 질량 결손이 나타날 거고, 이 질량 결손만큼 이 새끼가 어떻게 되겠다? 에너지로 바뀌어서 반짝반짝 빛나시겠다. 됐지? 이렇게 바뀌시겠다.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청소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적색 거성 이제 뒤져야지. 얘는 청소년 되고 바로 뒤져요. 알겠습니까? 청소년 되면 바로 뒤져. 그러면 어떻게 뒤지느냐? 이제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다 한 거예요. 그럼 탄소, 산소만 남았죠? 그럼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질량이 작아서 온도가 상승하지 못해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즉 질량이 큰 원소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핵융합 반응하려면. 근데 얘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작은 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탄소 핵융합을 할 만큼 온도가 높아지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딱 중단. 됐어요? 그렇게 중단이 되면 중심부는 수축해요. 그리고 바깥 부분은 팽창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뭐가 된다? 성운이 되죠. 일단 바깥쪽은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성운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딱 중단을 하면 여기서 딱 수축해버리고 바깥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다시 얘는 딱 바깥에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새끼 요걸 뭐라 그러냐? 요게 백색 외성으로 돼지는 거야. 안쪽은 수축. 됐죠? 바깥쪽이 팽창한다 그랬죠? 이거는 행성상성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죠? 그래서 행성상성은 그림 여기 나와 있지. 그림 다 외워야 된다. 누가 누군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딱 동그란 성운처럼 생겼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인데 백외성이래. 이런 백색 외성? 이상한 말을 쓸 뻔했어요. 그죠? 백색 외성인데 백외성 마음이 급해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요 그림 보시면 요게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적색거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태양 정도인 별은 별 내부에서 탄소, 산소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됐죠? 요거밖에 못 만들어요. 이 그림이 태양 정도 별에 진화한 거고요. 요 그림이 적색거성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마지막에 뒤졌을 때 행성상성으로 뒤지니까 요 그림이나 무조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림 갖다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오니까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새끼 이제 보자 이거지. 됐습니까? 태양 정도인 별은 봤으니까. 자, 그럼 태양보다 무거운 별. 여기는 지금 10배 정도라고 나와 있죠? 10배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뭐 내가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드리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태양 정도보다 무거운 별입니다. 태양 정도보다 무거운 별인데 10배에서 여러분 3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10배에서 30배. 됐죠? 자, 이때 당연히 주기율성부터 스타트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해서 수소를 헬륨 원자핵으로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력 수축하고 헬륨 핵융합 반응하고 중력 수축해서 탄소 핵융합도 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높아지죠. 왜? 질량이 크니까. 됐습니까? 탄소 핵융합도 할 수 있을 만큼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얘는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해서 점점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도 할 수 있게 됐고, 어디까지 만드느냐? 철까지 생성합니다. 철까지 생성합니다. 됐어요? 그럼 요 그림 보시면 되겠죠? 요 그림은 질량이 10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새끼는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됐어요? 철까지 만드는 거예요. 온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새끼가 철까지밖에 못 만들까요? 이 얘기가 문제지. 원자핵, 즉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합 에너지나 이런 것도 배우시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안정한 건 철이에요. 그래서 철을 기준으로 원소들이 핵분열하던가 핵융합합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든다. 됐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서 이런 과정 거쳐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중심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철밖에 없다.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됐습니까? 요거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얘는 철까지 만들었죠. 그럼 아까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커진 거지. 훨씬 더 부풀었고, 그죠? 그래서 이 새끼를 뭐라 그러냐면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초거성. 됐습니까? 초거성. 됐죠? 초거성. 자,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데 어느 때 만드느냐? 얘는 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얘네들이 이제 뭉치다 핵융합까지 철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만드는데 여기까지 가다가 급격히 수축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폭발을 빵 해요. 이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그러면 금과 구리,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철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네들이 안에가 이제 핵융합 반응을 정지시키니까 갑자기 안쪽으로 급격히 수축해가지고 갑자기 한 방에 빵 터져요. 이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금구리 우라늄을 만듭니다. 됐죠? 거기까지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초신성 폭발 그림은 위에 나와 있죠. 여러분 책 여기 나와 있지. 그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글 불타오르지. 됐습니까? 행성산 성운과 초신성 폭발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행성산 성운은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데 초신성 폭탄은 불타오르게 불이 막 쪼글쪼글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책은 칼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시험지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색깔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 정리된 게 요 밑에 거예요. 요 보이십니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됐어요? 이거 하나 한 건데 잘 들어.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봐. 진화, 경로 이거 배운 거야. 지금 우리까지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주기율성부터 시작을 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태양 정도인 별은 적색 거성 들렸다가 행성상 성운되고 백색 해성돼서 뒤지는 거고. 됐습니까? 태양이 10배 정도 이상인 별은 초고성 거쳤다가 초신성 폭발 터졌다가 중성자면 블랙홀로 뒤지는 거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여기 번호 다 붙여있지. 보이냐? 이거 각각의 저 별들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라 이러면 틀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내가 다시 정리 줄 건데 일단은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두세요. 1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적색거성이에요. 적색거성은 뭐냐? 팽창하면서 표면이 온도가 낮아서 붉게 보이는 별. 이게 적색거성이야. 뜻을 외워야 되는 거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행성상성운은 적색거성의 바깥쪽이 아까 팽창한다 그랬지. 팽창. 그래서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된다. 됐죠? 3번은 백색 해성인데 처음 나왔죠? 적색거성의 중심부가 수축해서 밀도가 커진 천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처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달처럼 허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초거성입니다. 이번엔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새끼는 팽창해서 크기가 매우 커진 별. 자, 1번하고 4번하고 틀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기 딱 좋죠. 그러니까 정확히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통합과학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뭐 폭발이죠. 폭발 나왔으면 무조건 초신성 폭발이지. 그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이제 뒤질 때인데 폭발로 남은 중심부가 수축하여 형성된 중성자로 된 천체. 이게 중성자 별이에요. 그리고 블랙홀은 폭발로 남은 중심부가 수축해서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중력이 매우 큰 천체. 됐어요? 요렇게만 뜻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빈칸 메꾸기로 나와서 여기 뜻을 다음 줄 옳은 것으로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이 많이 풀려요. 왜? 꼼꼼하게 안 외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선 그걸 꼼꼼하게 다시 한번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걸 내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 별의 시작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얘네들이 성간물질부터 시작해. 맞지? 성간물질부터 시작해. 이 성간물질이 뭉쳐서 원시별이 돼. 이 원시별이 됐다가 이 새끼가 주계열성이 된다. 니네들이 정리해놔야 돼. 이거는 주계열성. 자,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태양 정도인 별과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과 태양의 10배에서 20배 정도인 별로 나눠지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이지? 그럼 태양 정도인 별은 얘가 적색거성으로 돼요. 적색거성. 그리고 이 새끼가 이렇게 나눌게요. 그냥 행성상성은 중성 백색에서 자, 그 다음 태양의 10배에서 20배 되는 건 초거성이 됩니다. 훨씬 더 커진 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터지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합니다. 그럼 이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새끼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가는데 이게 중성자별이고 블랙홀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 가리키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 성강 물질이라고 하는 건 가스나 먼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지. 그 다음 원시별의 중력, 얘네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이에요.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요거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기혈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상당히 많은 거죠. 이 새끼는 태양 정도, 안쪽에 됐을까요 이걸? 태양의 10배에서 30배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안쪽에 됐을까요? 태양 정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기혈성 별은 수소, 핵융합 이거죠. 키워드만 써는 거야. 핵융합. 그 다음에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 됐을 때 얘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 크기 일정. 이거 보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소 핵융합, 힘의 평형에서 크기 일정.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수소 핵융합, 힘의 평형, 크기 일정. 아까 뭐 있었지? 일생의 대부분 차지. 아니, 갑자기 미쳤나, 씨. 일생 대부분. 됐죠? 그 다음에 적색거성. 적색거성은 헬륨 핵융합, 헬륨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초거성은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만드는 거예요? 탄소까지 만드는 거지. 탄소까지. 그 다음에 이 새끼는 계속 반응해서 철까지 만들죠.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어디까지 만듭니까? 여기는 더 무거운 금, 우라늄 이런 새끼들 여기까지 만들죠. 그래서 뒤지면 어떻게 뒤지느냐? 행성상성운은 바뀌죠. 바뀐 팽창에서 행성상성운이 되고 백사위에서 중심부는 수축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나뉘는 건 어떻게 가는 거냐? 이거는 10배 정도인 별은 중성자별로 뒤지는 거고 30배 이상이 되면 블랙홀로 뒤집니다. 중성자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차피 얘네는 둘 다 중심부 수축이야. 둘 다 어차피 중심부 수축이야. 됐죠? 어차피 둘 다 중심부 수축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는 뭐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이 중성자별은 그 토르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난쟁이 새끼들. 그 토르 그 망치 잊어먹고 난쟁이한테 가잖아. 별 만들어서 그 중성자별 있는데. 여기가 중성자가 막 나가는 거예요. 중성자 레이저빔처럼. 그럼 여기에 걸리는 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물질이나 빛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 신이라서 살았나? 어찌됐든 그 새끼 맞고 있잖아요. 그죠? 도로가.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찌됐든 그렇게 돼 있고 블랙홀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으그러져 있어서 일로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고 누가 뭐 빛조차나 물질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지만 작년에 확인이 됐죠. 한번 찍었죠. 중심부에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는 걸 확인은 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 얘기들을 한 번씩
키워드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이 땅땅땅땅땅 나왔을 때 걔가 누군지 땅땅땅땅땅 맞추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전부 다 흐름 순서대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앞에 빅뱅 우주론의 흐름과 여기 별의 진화 과정의 흐름, 이 흐름으로 정리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